최순실이 신정하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자충수일까요?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지금도 매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외 인물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신정아 씨입니다. 인영수 원장님. 예. 법적인 거야 뭐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네. 신정아 씨를 대리인단, 신정아 씨가 누군지 좀 얘기를 해봐요. 야, 대리인단이 참 잘 찾아내요. 잘 찾아내기는. 근데 아무튼 그 신정아 씨가 그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 예. 큐레이터인데 학력 2조로 해가지고 한때 그 우리 그 아주 그 풍파를 일으켰던 그 당시에 있던 인물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정책 비서실장인 변양균 씨라고 관료 출신이 있거든요. 아주 예.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몰래 연인 관계였어요. 청와대 앞에다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 이 그 큐레이터 신정아 씨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청와대 정책 비서실장으로서의 좀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변양균 씨가 신정아 씨의 업무에 도움을 줬다. 그렇죠. 그 신정아 씨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업무 도움을 줬다 해가지고 나중에 변양균 신정아 이제 스캔들로 이렇게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하여튼 그때 그 신정아 씨가 미모와 그 다음에 학력 2조와 그 다음에 그 최고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 비서실장이거든요. 현직 청와대 정책 비서실장과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그 했다는 데서 아주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된 사건이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저 신정아 변양균의 스캔들을 특종했던 기자가 이번에 이거 최순실 게이트도 특종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보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이제 성공미술관이라고 여기에 예. 이제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변양균 씨가 10개 대기업을 압박해서 한 7억 9천만 원 정도를 이 성공미술관에 이제 지원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제 뇌물수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는 별도의 것이다. 즉 두 사람은 관계 자체가 물론 뭐 내연의 관계로 하지만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뇌물 문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대리인단 측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박 대통령하고 지금 최순실도 별도의 관계다. 지금 두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것 자체가 왜 박 대통령한테 같은 혐의가 될 수가 있냐? 이 판례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무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박 변호사님, 네. 이 신정아 씨 사건과 국정농단 사태 사건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글쎄요, 뭐 한편으로는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 좀 다르죠. 궁극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면 예.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을 누가 가지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최순실이 사유화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는 뭐두 번째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직권남용 부분에서는 약간은 어떤 참조할 수 있는 판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을 아예 달리하기 때문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마치 그게 입증만 된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잘못 꺼내든 겁니까? 이 뭐 얘기가? 한쪽 편만 맞는 거지 완전 똑같은 사례라고 그러니까 보기 재단의 소유관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미르와 K스포츠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 공모해서 자기 재단이었고 어허. 이 성북미술관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재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물 관계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재단에다가 이걸 돈을 땡긴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물죄에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남은 그 미술관에 돈을 주게 한 행위 자체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변양균 씨와 그 신정아의 경우에는 그 소위 가게 자체가 다른 가게 아닙니까? 그 그렇죠. 소위 하우스홀드 이코노미라 그럽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거지만 가계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 공동재산 내지는 그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역사와 어떤 그 정황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경강부회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는 이 가게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괜히 대리인단이 신정아 씨 얘기까지 끌어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아마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한 15분여 뒤면 박영수 특검 입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 저희가 뭐 대통령의 얼굴과 옷 그리고 이제 자택 뭐 이런 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준 변호사님. 네. 이 결국은
이 비선진료 주선도 최순실씨가 했다. 이래서 한모입니다. 말한 이것도 특검에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겁니다. 비선 진료 주선이라든지 의상비 3억 8천 대납했던 부분, 저 부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경제 공동체라면 뇌물죄, 직접적인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3자 뇌물죄, 최순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 뭐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부분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중에 중요한 거는 뇌물죄고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핵심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경제 공동체든 공동재산이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비밀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쓰는 일종의 비자금이다. 비자금 통장. 비자금 통장이나 비자금 계좌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내면은 정말 똑 떨어지죠. 그 두 분의 아주 경제 공동체에서 비자금 통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아닐 경우, 그게 뭐 수사 결과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확실한 게 안 나오면 아무튼 뇌물죄 부분은 이 대리인단 측에서도 상당히 따질 그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역으로 이상한 게 무슨 최순실 명의의 카드나 계좌가 있다면은 오히려 모르겠는데 오히려 본인의 카드나 계좌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현찰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기 카드로 뭘 결제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걸 조심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역발상으로 보면 왜 그걸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자, 15분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현장 잠깐 다녀올게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저 연단에 쓰기 15분 전입니다. 예. 아마 오늘이 가장 이 특검 대치동 사무실 14층 브리핑룸에 카메라 플래시가 제일 많이 터질 것 같은데 15분 뒤면 저렇게 속보 자막처럼 대국민 보고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희가 뭐 10분 뒤면은 미리 현장에 가 있어서 어떤 분위기인지조차 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해서 하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갑자기 사생활 왜 하신 거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선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선 진료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아 지금 변호사가 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뭐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데.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그냥 일반인의 건강과 좀 다르게 보느냐 하는 것은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고 자문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나라에서 정말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주치, 자문의를 많이 둡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공적인 개념입니다. 그 대통령의 건강은 2급 비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몸에 어떤 감기가 걸렸든지 뭘 걸렸든지 간에 그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선 의료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신분이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 정보들이 만약에 적성국가에 건너갔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게 하는 건데 예. 저는 유영아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으로 사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사생활 없습니다. 대통령 사생활 없기 때문에 관저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도 경호도 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 24시간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이제 대통령을 뽑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비선 진료도 예. 그냥 이런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따가 뭐 특검도 이제 브리핑을 하겠지만 비선 진료 주선자에 있다면 이 의상비도 이 경제 공동체, 공동지감론의 여러 가지 골자가 될 텐데 이 얘기도 오늘 정확히 좀 얘기할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두 가지 성격이에요. 경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의상비가 한 지갑을 쓰면서 썼다가 뺐다가 한다 하면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한 지갑이 아니다 이러면 최순실이가 본인이 대신 대주고 대통령은 어떤 특혜를 주는 뇌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최순실하고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뇌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측면 다 고려가 될 것 같아요. 한쪽 측면은 경제 공동체, 직접적으로 받은 그냥
맞다 그러면 직접 뇌물죄 이런 부분도 아마 수사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과 관련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영태 씨의 과거 증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한두 개씩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시가를 어떻게 먹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대충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3, 40개? 예.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같아요. 저때 저 백벌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자, 보면 이 옷, 비선진려 옷 얘기까지 했던 마지막 이 사저 얘기가 오늘 가장 사실은 뜨거웠거든요. 네, 사실 저 삼성동 사저를 매입할 때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네.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중개사의 증언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타나지 않고 사인할 때 그 이름만, 박근혜라는 이름만 본인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보러 다니거나 심지어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이제 그 임선희 씨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살았던 장충동 사저를 팔고선 이 집을 살 때 차익이 수억이 있었는데 그 수억의 돈에 대한 그 행방 자체도 굉장히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억을 더 줘가지고 삼성동 집을 샀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치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인 의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6년에 대통령의 그 소위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예. 3년 동안 급여 받은 것하고 집값 올라간 것하고 인세 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때 그러면 본인이 그 소비한 액수 중에 의상비가 나갔는지 그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0여 벌의 의상비를 지불을 했다면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 그 부분이 지출 내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까지 오늘 굳이 특검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저 사저 구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다 나온 얘기지만 상당히 그 임선이라는 사람 내지는 최 씨 가족의 의존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경제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한 달 전에 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일단 뭐 박영수 특검이 이제 한지감론 경제 공동체는 어느 정도 만약에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원천 그러니까 뭐 최태민 씨까지 얘기한 이거는 아예 뿌리를 찾진 못했잖아요, 위원장님. 예. 그래서 지금 수사가 상당히 그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막힌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선희 씨의 그 전 남편 조모 씨 아들 그 사이에서 난 조순재 씨라든지 조순재 씨의 아들, 조순재 씨 이제 죽었으니까 조순재 씨 아들, 그다음에 조순재 씨의 또 그 아들 임선희 씨의 손자까지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의혹은 있습니다. 저는 제일 눈여겨 하나 보는 게 예. 임선희 씨하고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위에 언니, 최순득 씨 위에 언니, 최순천 씨가 있는데 지금 최순천 씨도 1,몇백억으로 지금 재산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9년생이에요. 예. 1949년생인데 임선희 씨하고 최태민 씨가 결혼한 것은 55년생이거든요. 그럼 6년 전에 나를 벌써 관계를 갖고 딸을 낳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임선희 씨의 그 딸로 알려진 최순천 씨가 진짜로 최태민 씨의 딸인지 아닌지도 몰라. 어찌됐건 그 관계없이 임선희 씨, 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천 씨도 1,몇백억의 재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런 원천들이 바로 최태민 씨하고 돈의 뿌리가 어디 그렇죠. 그 뿌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 정황은 있는데 그걸 특검에서도 확실히 못 찾아낸 것 같아요. 그 최순천은 동생이고요. 그 위에 언니가 최순영과 최순영. 예. 최순영과 최순득이 1955년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하고 55년부터 살기 시작했다면 예. 그 두 자매는 그러면 최태민 씨의 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랬죠. 알겠습니다.